어머니,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았어서 순간 눈이 확 돌아섰나 봐요. 저 절대 오빠랑 이혼 못해요. 내가 왜 꽃다운 나이에 이혼녀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냥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요. 겨우 그런 것 때문에 갈라서라는 말씀이세요? 나 너를 진짜 내 딸로 생각해서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근데 뭐? 겨우 그깟 것? 제발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말거라. 그리고 소름 돋으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천에 살고 있는 65세의 오명숙이란 여자입니다. 평소 여기 사연을 가끔씩 들으면서 지내왔는데 사람마다 별의별 사연에 또 각양각색의 사정이 참 많더군요. 근데 듣다 보니 지금부터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썰맘에 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저도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제 사연도 한번 꼭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고 혼자 아들을 맡아 키우게 되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아주 큰 시련이 발등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시어머니와 신우, 시동생들은 정말 보통 인간들이 아니었답니다. 툭하면 저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자기 아들을 무슨 하늘에서라도 뚝 떨어진 양 제대로 안 모시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절 늘 들들보가 됐죠. 특히 어머니는 엄청나게 아들을 향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요. 우리 준길이한테 시집 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맨날 그렇게 뚱한 표정 짓고 가뜩이나 못난 게 더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하고 있니? 네 남편은 옛날부터 크게 될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어. 네가 알아서 받들고 잘 모셔야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띄워주고 또 띄워주시다 보니 이 인간이 정말 하늘 위로 날아갈 기세더군요. 우리 집에서 번쩍 날아올라 다른 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두째 살림을 했단 얘기인데요. 어떻게 자기 집에서 번듯하게 자기 엄마와 남동생, 누나까지 모시고 살아주는 아내를 두고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시대 식구들이 엄청나게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반대했잖아. 이 꼴이 날 줄 알았지. 아니, 우리 춘길이가 어디 보통 인물이냐고. 그런데 괜히 춘길 아빠가 자꾸 어디서 쓰러지셨는지 대뜸 명숙이네 집이랑 사돈을 맺자는 거야. 솔직히 쟤 좀 봐라. 인물이 있어 뭐가 어디 있어. 제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인물이 못났잖아. 저런 인물을 갖다 대니 춘길이가 밖으로 안 들고 배겨. 심지어 남편의 바람피운 대상은 이혼한 여자였어요. 원체 좀 문란하고 말이 많았는지 다른 동네에서 이혼당하고 쫓겨나서 이 근처로 왔더라고요. 이처럼 계속되는 오만한 시댁의 행동과 아예 저와 선 그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결심을 해야 했어요. 결국 시댁에 통보했고 반발은 어마어마하게 거세졌어요. 뭐야, 이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주제에 무슨 이혼이야? 이게 아주 겁도 없이 나불대고 있네. 그럼 우리 지훈이는 누가 키우라고? 우리 손주를 네가 지금 데리고서 어디 도망이라도 가겠다는 거냐? 저는 그때 정말 두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었고 어머니나 신우가 뭐라고 저를 닥달하던 간에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야멸차게 저를 밀어내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남편이며 이제는 우리 친정 엄마 인물까지 지없이 비난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치가 떨렸거든요. 뒤로 뭐라고 욕을 해대던 말던 저는 미리 싸둔 짐을 가지고서 아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신우가 제 옷을 잡아당기며 밀치는 바람에 저는 계단 어귀에서 넘어졌고 무릎도 다쳐 아팠지만 절뚝거리면서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는 제 뒤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퍼붓더군요.
어디서 얼굴도 못난 것이 지 주제도 모르고 서방을 버려. 너 그러다가 죄받아 인간아. 귀신은 어디서 뭐하는 거야. 저 못난 년 잡아가지 않고. 하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제대로 욕은 쏟아 부으면서도 손주를 어떻게든 데려갈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때 시댁 역시 정말 코딱지만한 방에서 아주 궁상이 줄줄 흐를 정도로 살고 있었고 능력 없어서 띠입장가 못 가고 있는 신우와 시동생이 있었거든요. 자기들 주제에 어떻게 애를 떠맡아 키우겠어요? 제가 나가는 걸 반대했던 것도 어디까지나 자기네들 시중 들어줄 파출물 같은 며느리가 없어지니 그랬던 걸 거예요. 이후로 아주 지루하고 고루한 과정을 지나 이혼했고 저는 차마 친정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제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세상이 끝난 양 분노하셨거든요. 이놈의 계집애가 어디 시댁에서 제 발로 기어나오고 있어? 한번 결혼했으면 그 집 문지방을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네 시어른들 얼굴을 어찌 보라고. 그 따위로 하고 나왔냐, 어? 맨날 술주정뱅이로 살던 아버지가 증오스럽기도 했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저런 차선책으로 결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디 가나 제 몸 하나 편히 누일 데도 없고 친정마저 제 편이 돼주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먼저 결혼했던 언니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쪽 가까이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언니와도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온 여동생과 조카가 좀 안쓰러웠는지 제법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찾아서 했어요. 공장도 다니고 계단 청소도 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해서 돈이 되는 거는 청소 일이더라고요.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다니며 하다 보니까 그나마 돈이 조금씩 모이긴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당장 형편을 벗어나긴 어려웠어요. 나중에는 저도 점점 독해지기도 하고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피눈물이 나는 수준으로 절약을 하게 되더군요. 이후 초등학생이 된 아들은 어릴 때는 몰랐다가 막상 학교를 다니니 자기의 환경에 눈을 떴어요. 그때 아들이 울먹이면서 저에게 하던 말은 그때 10살 무렵이었던 애가 지금 곧 40대가 돼가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 옷은 좀, 이거 전에 기영이가 입던 옷이잖아. 얘가 폐품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걸 나보고 입고 가라고? 다른 건 없어? 이때 저는 이를 악물고 그래도 참고 입으라고 했어요. 끝내 입지 않겠다고, 그럼 학교를 안 가겠다고 우는 아들을 두고 결국 저도 포기했었고요. 폐품이나 폐지 같은 것들을 주워오고 될 수 있는 한 생활하는 데에는 가급적 돈이 안 들도록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야만 돈이 모일 수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못내 동생이 신경 쓰였는지 늘 반찬을 조금씩 해주곤 했었어요. 덕분에 그나마 저는 버텼고 제 생활이 고되고 힘들수록 그간 썩 좋지 않았던 자매 관계도 조금씩 풀어지는 듯 하더군요. 그 와중에 아들은 가난한 엄마 밑에서 사느라 엄청 고생했었어요. 저는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일만 해왔고 그런 와중에 집을 매번 근처에서 근처로 이사를 다니면서 그 작은 집을 세주고 힘들게 뺐어요. 어떻게든 차익을 내보자고 고심했고 이런 상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돈이 모이는 걸 눈으로 보게 되더군요. 당시 저에게 있어 부를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전학을 몇 번이나 다녀야 했고 엄마가 매번 세입자 문제나 집 관련해서 머리 아파하는 걸 봐야 했지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들이 대학을 결정했을 때에도 크게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보내줄 수 있었어요. 이후 군대를 다녀와서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할 때에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제가 좀 안정이 되고
풀려간다는 소식을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전한 걸까요? 정말 홀로 서게 한 이후 거의 20년이 지나도록 바쁘게 살아온 저에게 어느 날 어이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김명숙? 김명숙 씨 전화 맞아요? 아하, 나야. 이름을 부르려니 어색하네. 올케도 나 기억하지? 나, 지훈이 고모. 세상에,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신우이였어요. 20년도 전에 연락이 끊어지고 우리 친정에도 별 욕을 다 했던 신우이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안 건지 전화로 걸어왔더라고요. 기가 막히게도 나이를 먹어도 그 오만한 태도는 조금도 변함없더군요. 그깟 몇 년도 안 되는 기억을 말해가면서 이미 이혼한 세월이 얼마인데 자꾸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결혼을 말하는데 기가 차서 웃기지도 않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올케 요즘 돈 많이 번다며. 그럼 좀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아주 뻔뻔하다 못해 한심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대뜸 무슨 어머니가 아프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저한테 빌려달라면서요. 그것도 자기 딴엔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배려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뭐, 나도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여유가 없는 건 아닌데 하도 급하게 필요해서 말이야. 엄마 몸도 안 좋고 병원도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 그리고 올케도 그간 며느리 역할 안 하고 편히 잘만 살았잖아. 지금 뭐 건물도 조그맣게 갖고 있다며. 그럼 돈 좀 만지고 있지 않아? 이때 정말 어이가 없어 끊으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오랜 그 옛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서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차게 쩌렁쩌렁 난리를 쳤어요. 결과적으로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건 걸 아주 후회하게 되어버렸고요. 저기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지훈이 고모 잘 들으세요. 그 입에 우리 아들 이름 올리지도 말아요. 미쳤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뭐?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우리 아들 그간 나 혼자 고생하면서 키운 돈 그쪽에나 청구하고 고소해버릴라니까. 각오 단단히 해요. 한 번만 더 전화질하면 그때는 말로 안 끝나요. 알았어요. 이렇게 쏘아붙이니 그냥 아주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화가 엄청 끓어올랐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학하고 소리를 질러버릴 수 있어서 제 오래 묵은 채증들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어차피 모르고 지낼 사람이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버리고 지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싶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저 고약한 신음말대로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서 아주 약소한 부를 증식해왔어요. 이무랍에는 작은 건물을 갖고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었고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 몇 군데를 거친 뒤 적당하게 조건이 맞는 곳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숙제는 결혼이었고요. 그런데 참 그제서야 마음을 좀 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고난은 또 새로운 얼굴을 하고 저를 찾아오더군요. 이쯤 아들에게 사귀고 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의 결혼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고요. 엄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정말 착하고 천사처럼 예쁜 애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꼭 하고 싶어. 엄마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걱정이네. 이때 아들이 걱정을 했던 이유를 들어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여자친구의 사정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대. 나처럼. 나도 그런 상황이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몸도 많이 안 좋고 하셔서 그간 돈을 별로 못 모았나 봐.
나는 장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거의 엄마 치료비로 돈을 넣느라고 돈 100만 원도 없는 것 같더라고. 이런 사정을 걱정하고 있는데 나도 엄마가 어찌 생각할지 몰라서 난감하더라고. 이런 상황을 듣고 보니 마냥 간단하게만 여길 수 있는 사례는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며느리감이 비슷한 환경에 있는 건 딱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홈수로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게다가 부양할 엄마도 있다고 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걱정을 하는 엄마는 저뿐만이 아닐 거란 생각도 들어요. 일단 며느리감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제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예쁘네 어쩌네 하고 자랑을 했었지만 정말 한눈에 봐도 시선을 확 뺏길 만큼 예쁜 아이였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홀로 키우느라 고생하셨겠지만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던지 인성도 괜찮아 보였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은 씨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수줍은 표정으로 꽃다발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 녀석한테도 받아본 적 없는 건데 새삼 저도 약간 찡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염려했던 것들이 누그러졌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예비 며느리는 무척이나 살갑고 사회성이 좋은 애더라고요. 친정엄마 댁에서 몸도 안 좋은데 홀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고 저도 같은 입장에 있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더 미룰 것이 없어서 아들과의 결혼은 이후로 쭉쭉 성사시키게 되었고 혼수님 오니 이런저런 부분에서 걱정하던 것들은 그냥 제가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당시에 우리 언니는 이 말을 듣고서 엄청 놀라더라고요. 얘 명수가 아무리 그래도 돈 100만 원이라도 능력되는 한도에서 돈 내라고 하지 그래. 네가 지훈이 신혼집으로 해준 곳이 얼마인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시애미가 해줬다고 해도 고마운 줄은 몰라. 네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언니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살짝 신경 쓰이면서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말했어요. 언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회사 중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리고 난 딱히 걔네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생각 없어. 둘이서 지금 뭐 얼마나 번다고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겠어? 내가 여의도 있고 하니 어른으로서 도와줄 땐 도와줘야지. 그만 걱정해도 돼, 언니. 이렇게 말하고 나니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언니의 이런 걱정과는 달리 며느리는 결혼한 이래 저에게 전화도 참 잘하고 아주 살뜰하게 잘 챙겼어요. 신혼집에 초대를 했길래 한번 갔더니 넓고 좋은 평수에 맞춰 인테리어도 보기 좋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건 제가 돈을 얼마를 주고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의논해서 잘 고르라고 했었거든요. 헌데 나중에 구석구석을 보니 생각보다 며느리가 그다지 살림 소질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리도 자신이 없던 건지 그날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며느리도 이때 제 표정을 보고 뭔가 감이 왔던 걸까요? 바로 뭐라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입에 안 맞으실까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 아무래도 직접 하는 건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곳들을 알아다가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 저희 입맛에 맞는 것들로 해서 좀 짜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길래 저도 흠칫해서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저 역시 음식 솜씨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헌데 쭉 둘러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여러 번 살림을 바꾸고 이사를 다녀가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대강 살림 스타일이 눈에 보이더군요.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약간 신경이 쓰였어요.
둘이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아침은 빵으로 때우고 저녁은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젊은 애들이고 앞으로 애기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생활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았어요. 하다 안 되겠어서 혹시 며느리가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답니다. 니네 둘 다 많이 바쁠 텐데 별거 없으면 내가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줘도 되겠니?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고 전부 냉장고에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 김치 냉장고도 같이 샀으니까 보관해서 먹기에는 넉넉할 거야. 내가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때그때 꺼내 먹기 편할 정도의 맛은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둘 다 완전히 팔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아주 미안한 얼굴로 그러면서도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건 당연히 제가 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어머니께 신세지게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저도 지훈 씨 밥 차려줄 때 너무 미안했거든요.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지간히 이 귀여운 며느리가 예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정말 상대적으로 제가 인물이 없는 것에 비해서 천사같이 예쁜 마치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처럼 곱게 생긴 아이를 며느리로 들여서 그랬던 걸까요? 애가 애교도 많고 표정도 다양하니 조곤조곤 말하면서 팔짱을 깨울 때도 어찌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딸이 없이 살아서 더더욱 이런 대접을 못 받아봐서 그런 것 같았고요. 아들 역시 희한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뭐야 엄마, 나랑 같이 지낼 때는 한 번도 못 본 표정으로 말하네. 그렇게 혜영이가 좋아? 이거 실망인데? 이 녀석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 엄마랑 와이프 사이가 좋아 보이니 무척 만족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매주 일요일이면 반찬을 잔뜩 만들고 국도 끓여서 저녁에 아재 집에 가서 갖다 주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없을 때에는 편하게 비밀번호 누르고 오셔도 돼요. 어머니가 사준 집인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거리낌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쉬시는 것도 어머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가끔 TV 방송에서 보면 이런 문제로 고부 갈등이 심하던데 참 의외였어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구나 싶어 약간 찡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중에도 한번 들렸는데 둘 다 퇴근하고 없을 때 들려서 그런지 인기척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 음식거리를 챙겨 들고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글쎄 부엌쪽하며 거실이며 아무렇게나 활짝 열려있는 안방이며 어쩜 그렇게 너저분하고 엉망이 된 걸까요? 분명히 제가 얘네들 신혼집을 해줄 때에는 아주 멀쩡하고 깔끔한 누가 봐도 들어오고 싶다고 욕심내는 35평대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넓기야 넓었지만 그렇다고 어쩜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건지 옷이며 뭐며 전날 먹은 설거지거리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둔 채 청소기며 뭐며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열심히 주변을 청소했어요. 정말 그 추운 한겨울에도 온 곳을 다 쓸어내리고 하다 보니 등에 땀이 젖을 정도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치워놓고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퇴근해서 집을 봤을 텐데도 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 엄마가 다녀가서 이렇게 청소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을까 싶더군요. 아무튼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론 계속 걱정이 되면서 이런 게 시어머니 신부인 건가 싶어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었어요. 집이 완전 깨끗해져서 너무 놀란 데다가 음식도 가득 채워주시고 정말 너무 죄송해요. 매번 이렇게 어머니 신세를 지내요. 남편도 깜짝 놀라서 저보고 어머니 좀 본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엔 저도 이틀 휴일을 얻었으니까 꼭 제가 제대로 집에서 모실게요. 결국 저 혼자 괜스레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 오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 하던 대로 다시 주말에 들릴 장을 보고 제 일은 일대로 봐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본래 저는 일요일 저녁에 들려서 반찬을 갖다 주는데 그 주 월요일 화요일이 며느리가 휴가를 내서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볼 겸 월요일로 미뤄서 들리게 되었어요. 가면서 딱히 며느리에게 연락하고 가진 않았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때의 일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상한 반응을 이때 보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제가 이런 사연까지 보내게 된 게 맞아요. 저는 이날 정말 적지 않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그날은 며느리만 휴일이었는지 아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기에 집에 없었고 그래서 저도 둘이서 잠깐 차라도 마실 겸 먹을거리와 간식거리까지 함께 가져갔었답니다.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 외출했는지 며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평소처럼 반찬들을 식탁에 착착 꺼내두고 냉장고를 열어서 이제 하나하나 넣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에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잽싸게 나가봤는데 현관문에 들어서는 며느리는 친구인 듯한 여자들을 두어 명 데리고 들어서더군요. 반가움에 얼른 불렀는데 어찌 반응이 좀 너무 이상했어요. 이제 오니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잽싸게 말을 막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요. 얘들아 들어와. 여기 소파에 앉아있어. 며느리는 황급히 뒤에 서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절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서 그 둘을 안내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멍하니 보고 있는 저에게 며느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되게 뻣뻣하고 이상한 말투로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 냉장고에 놓아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중 이렇게 말하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소파에 가다 말고 서서 저와 며느리를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고 말이에요. 그쯤 되면 친구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속이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때 제가 입을 열려던 찰나에 그 친구 중 한 명이 말하더라고요. 혜영아, 누구셔? 오늘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어머니? 전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딱히 소개하지 않는 며느리가 좀 달갑잖아서 뚱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며느리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답이 세상 너무 충격적이라 가슴이 아주 거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대체 어쩌다가 제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걸까요? 어머니는 무슨, 전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너무 넓고 나랑 오빠는 바빠서 저 일해주는 아주머니가 오신 거야. 얼른 앉아. 커피 내올까? 금방 타올게. 이건 마치 길 가다가 누가 저한테 뛰어와서 물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도 이보다 황당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니, 일해주는 아주머니라니. 그럼 제가 파출부라는 얘기인가요? 왜 제가 얼굴도 모르는 남들 앞에서 그런 취급받아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숨막힐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라
반박조차 빠르게 하지 못하던 사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 이러는데 말을 또 막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저기 이 다용도실 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얼른요. 이러면서 저를 부엌 안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은 제가 제2의 주방 겸 자리를 터준 다용도실이었는데 글로 들어가서 그 좁은 문을 탁 막더니 그제야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그간 그럭저럭 좋게 보고 귀엽게 봤다지만은 이건 좀 쎄하고 아니다 싶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친구들이 그게 저기 예전에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옛날에 힘들게 살 때 엄청 무시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히 잘 사는 것처럼 좋은 집에 시집 온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제가 너무 주제넘게 자랑을 했나 봐요. 애들한테 해둔 말도 있고 해서 아니 근데 정말 오늘 어머니가 오실 줄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주절주절 무언가 자기 사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정말 어지간한 소리를 해야 제가 받아들이던지 말던지 하지요. 상황이 어쨌건 간에 일단은 어른 입장이 먼저고 저 친구들보다 제가 더 가족이 된 바로 더 가까운 사이이지 않나요? 그것조차 저에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면서 이해해달라는데 왠지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좀처럼 표정이 풀리지 않았고 내가 내 아들에게 사준 집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요. 예, 혜영아, 너 아무리 그래도 상황이 좀 심한 거 아니니? 어떻게 네 친구들 앞에서 날 그리 소개할 수가 있어? 내가 네 말 맞다나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야? 나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정을 들으니 더 납득이 안 가는구나. 그리고 그런 거짓말 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이 말하면 좋은 환경인 거지 뭐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다다다다 말하는 사이 며느리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세기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긴 말 필요 없다. 가서 네 친구들한테 제대로 말하고 나도 그 친구들도 확실하게 소개해. 오지간해서 넘어가고 싶지만 너한테도 좋을 게 없고 나한테도 네가 엄청 실수한 거야. 네 기분 좋자고 남의 기분 망쳐서 되겠니? 얼른 가서 제대로 정정해라. 그런데요. 저는 이때 이 좁고 좁은 다용도실에서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살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자라락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며 이런 대접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며느리가 곧바로 답한 말 때문이에요. 어머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제 사정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좀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닥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미 말도 그렇게 해놨고 오늘 하루만 보는 애들인데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몇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표정이 싸늘해져 있는데 눈동자에 초점도 거의 없이 저를 노려보는 듯 말하더라고요. 정말 원래 제가 알던 그 사근사근하고 공주 같던 며느리가 맞는 건지 모양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실감이 안 났어요. 저도 모르게 움찔해서 그냥 서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며느리가 다용도실 문을 열더니 말하더군요. 일단은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오늘 정말 죄송해요. 아셨죠, 어머니?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요. 네? 이러면서 쓱 그 얇디 얇은 몸으로 쏙 빠져나가는데
전 그야말로 완전히 얼이 빠져서 그대로 갇혀있다시피 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 친구들에게 뛰어가서는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아까 뭐 마신다고 했지? 아메리카노?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내려줄게. 나 케이크도 사다 놓은 거 있어. 얼른 먹자. 이런 말들이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틈을 비집고 가서 내가 또 며느리한테 야단쳤다가는 상황이 어찌 될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그럴 만한 분위기나 틈을 주지 않고 아주 신나게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얼빠지고 기력이 없어 저는 주섬주섬 문을 열고 나와 식탁에 놓인 제 가방을 들고 그대로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당했고 뭘 본 건지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언니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다른 두 모습의 며느리를 보니 놀란 가슴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나도 살 만큼 살아왔고 인간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인지 옛날에 당했던 시집살이와는 달리 전혀 또 새로운 충격이 느껴져서 어깨가 막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 순간 가장 신경 쓰이고 염려가 됐던 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저런 앤 줄 알고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건지 지금 당장 콩깍지가 씌어져서 혹시 저런 모습조차 품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잽싸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정을 설명했는데 아들의 반응은 역시나 절망적이더군요. 에이 엄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혜영이가 왜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어? 엄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가당키나 해. 저는 너무 답답해서 몇 번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또 말을 했지만은 아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오히려 나중에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희영이랑 잘 지내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걔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엄마도 알면서 갑자기 왜 그래? 파출부는 또 뭐고?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니 저도 화가 나서 아들한테 막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조곤조곤 말해봤자 설득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훈아, 너는 수십 년을 널 끼고 산 네 엄마 말을 못 믿는 거야? 정말 걔가 날 두고서 지 친구들한테 그리 말하더라니까. 내가 반찬해서 놓고 있는데 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날 그렇게 취급하더라고. 내가 나중에 야단을 쳤더니 글쎄 되려 협박을 했단 말이야. 너는 널 낳아준 엄마보다 네 처가 더 그렇게 소중하니? 나중엔 이런 유치한 말까지 뱉어내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저조차도 왜 제가 이런 식으로 힘들게 아들을 이해시켜야 하나 참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너무 완고하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말이에요. 엄마, 진짜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협박이라니. 그리고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랑 부인을 비교시키는 게 어딨어. 다른 집들은 이런 걸로 싸운다고 해도 우리 집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 혜영이가 뭔가 엄마를 속상하게 하긴 했나 본데 그래도 엄마가 오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일단 엄마, 나 이래.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들도 내 말을 도통 믿지 않고 질 수 있는 한 저도 그냥저냥 넘겨버리고 싶지만은 그러기엔 이때의 충격이 너무 강렬했고 무서웠고요. 그런 와중에 글쎄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들 녀석인가 해서 봤더니 무려 며느리였어요. 한참을 받을까 말까 하다 안 받았는데 끊어지고 난 뒤 5초도 안 되어 또 걸려오더라고요. 결국 받았는데 이 여자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애더군요.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아까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너무 마음 쓰이게 해드린 것 같아요. 기분 상하셨어요, 어머니? 저를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무섭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 말투도 마치 어린애를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지금 이전처럼 대충 넘어가려나 싶어 보고 있었는데요. 며느리 역시 보통 눈치가 빠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저에게 볼장 다 맞다고 생각이라도 한 걸까요? 이웬 왜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분 안 좋으신가 보다. 대답도 잘 안 해주시고 어머니 기분 나쁘셨나 봐요. 제가 좀 풀어드릴까 하는데.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기분 푸세요. 알았죠, 어머니? 어쩜 갑작스레 이래 대바라지게 말하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날 내내 잠을 못 잤고 그 다음 주도 반찬 갖다 주기로 한 날 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몸이 아프다고 하고 가지 않았는데요. 이 녀석이 엄마 마음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오기가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엄마, 매주 오다가 왜 안 오는 거야? 혜영이가 엄마 걱정한단 말이야.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 안 그래도 혜영이가 그날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 친한 친구들 불렀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쳤다며. 너무 당황해서 친구들 볼 때 자기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엄마한테 전화를 대강 했었다는데 그걸 엄마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풀어. 나 가운데에서 힘들다. 우리 엄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응? 이쯤 되니까 중간에서 저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말을 저렇게 살살 돌려서 대충 우겨넣는 며느리는 태산 보통 아니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몇 번이나 자다 깨서 놀라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제 아들을 자기 소나기에 넣고 지락태락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아들놈은 저 상태로 계속 바보처럼 끌려다닐 것 같고 엄마인 제 말은 며느리 질투하는 거냐고 듣지도 않는데 진짜 대책 없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 더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그때는 심지어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 자기 부인이 불쌍하다라면서 말이에요. 진짜 환장하고 미칠 것 같더군요. 차라리 시집살이라도 실컷 시켜놓고서 이런 꼴 당하면은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역으로 당해놓고 누명을 뒤집었으니 정말 돌 것 같았어요. 결국 돌아보니 힘들게 노력한 내 재산을 가지고 번듯한 신혼집 사주고 내 아들까지 장가 보내놨는데 나는 왜 이런 칙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더군요. 이렇게 머리에 수건 얹고 누워있어봤자 아들에게 질투하는 시어머니 소리밖에 못 듣고 그 뒤에서 며느리는 지 멋대로 아들을 구워 삼고 있는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아들 스스로가 며느리의 저런 모습을 알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꼴을 보고 나서도 아들이 저렇게 며느리에게 매달린다면 그때는 미친 척하고 들을 갈라놓던지 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제가 벌인 일로 인해서 아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속이 타는 걸 꼭 참고 거의 한 달 만에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몇 번이나 그간 문자며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은 계속 무시하던 중에 한 거랍니다. 받자마자 며느리의 그 살가운 척하는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눈을 꽉 감고 제 할 말만 했어요. 혜영아, 그간 전화 준 거 봤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 잘 지냈지? 다른 건 아니고 그때 시훈이 말 들어보니까 네가 많이 곤란했겠더라. 그 뭐야, 요즘 집에서 쉬고 있다며. 내가 간만에 반찬해서 갖다 줄게. 그러자 며느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눈을 번뜩이면서 또 쭈루루 애교를 피우더군요. 어머, 그러셨구나. 어머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나저나 조만간 어머니 음식도 먹어볼 수 있겠네요? 저 어머니 반찬 먹고 싶어서 정말 혼났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말을 했어요. 전혀 꿈에도 그럴 생각이 없는 얘기를 말이에요. 뭐야, 집에 가끔 친구들이 온다면서 지훈이가 그러더라. 괜찮으면 내가 이번에 가서 너네들 먹을 만한 것들 토해서 갖다 주려고 해. 너가 마음 썼다고 하니 나도 좀 신경이 쓰여서 찌개며 이것저것 해다 줄 테니까 같이들 먹어라. 나는 불편하지 않게 먼저 빠지마. 이렇게 말했더니 며느리는 재수도 모르고 그저 신난다며 깔깔거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느니 뭘 제 친구까지 챙겨주느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에요. 아들 말로는 몸이 안 좋다며 일을 그만뒀다더니 집에서 솔창게 지인들을 불러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날짜를 정해두고 수요일 2시에 모인다고 하기에 저는 1시쯤 들려서 미리 놔두고 가겠다고 했어요. 머리 싸매고 한숨만 쉬어가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고 저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음식을 대강 해가지고 갔어요. 절 보자마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반기더니 여전히 셀죽거리면서 옆에 들러붙더라고요. 어머니, 매주 뵙다가 한 달을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혼났어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자주 오세요. 네? 저는 이때 그냥 억지로 웃고 장단 맞춰가면서 하지만 차마 눈은 제대로 마주칠 수 없는 상태로 꾸역꾸역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어요.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한 뒤 바로 밖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나온 뒤에 제대로 아들이 며느리의 실태를 알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지켜보고 있자니 집으로 몇몇이 무리지어 들어가긴 하더군요. 저에게도 친구들이 3명 정도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집에 들리라고 했어요. 엄마, 왜? 나 지금 바쁜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저대로 간곡하게 빠르게 다다다 말을 했어요. 엄마,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잠깐이면 돼. 아주 잠깐만 왔다가. 이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도 쿵쾅거리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죠. 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던 전데 이런 일로 인해 심장이 막 조여오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다시금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딱히 이전과 다른 상황이 보인다 해도 제 상태는 다시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았지만요. 아무튼 아들이 3시쯤 잠깐 들릴 수 있다고 하기에 저는 그 10분 전쯤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까지 떠들고 웃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시간이 되었길래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누른 뒤 조심스레 문을 끼익하고 열었어요. 숨을 죽이고 찬찬히 들어서자 현관 입구 쪽 소파에서 며느리와 친구 몇 명이 깜짝 놀라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말했어요. 저 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 금방 다시 나갈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주 당혹스럽고 어이없다는, 그러면서도 그 기반은 완전 섬뜩한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아무리 제가 오해하고 어땠던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지울 수 없었던 가식적인 그 모습들, 그건 그저 며느리 그 자체였구나 하고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때 같이 있던 일행들이 그날의 일행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묻더라고요.
예, 혜엄아. 누구셔? 혹시 어머니? 그러자 저도 순간 며느리 쪽으로 눈을 향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미간에 주름이 확 잡히더니 콧바람을 내뿜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태도로 말이에요. 역시나 이 아이에게 제 존재는 그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게 맞았어요. 아니야, 무슨,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그 일행들이나 저나 계속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일해주시는 분이야. 됐고. 아무튼, 니네 뭐해. 빨리 하던 얘기는 하자. 그러자 다들 일순간 의문이 풀렸는지 우르르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너무 속이 갑갑했어요. 일해주는 이모님이셔. 대단하다 너. 집에 일해주는 분도 계시네. 아무튼 나는 시어머니면 인사라도 하려고 했지. 그런데 아니었구나 그럼. 이러면서 자기들 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숨을 폭폭 내쉬면서 할 일 없이 냉장고며 냉동실을 괜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생각보다 얼른 안 오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나 싶더군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는 한껏 어두운 표정으로 쓱 일어났고 저를 향해서 걸어오더군요. 집단의 나름 상황이 난감해졌으니 또 할 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띠띠띠띠 하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며 그 일행들이며 또 누가 오나 싶어 눈이 둥그레졌더군요. 바로 아들이 현관에서 훅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며 일행들을 보며 인사하더군요. 다들 오셨네. 지영씨, 여진씨, 이경씨까지 오셨구나. 결혼식 때 보고 너무 오랜만이죠?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아들이 던진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그 한마디에 며느리와 며느리의 일행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먼저 왔네? 무슨 일인데 오라고 한 거야? 그때 순간 주르륵 얼어붙은 공기에 아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 채 열심히 눈알만 굴리며 양쪽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들은 이해가 안 되었는지 멀뚱멀뚱 자기도 양쪽으로 훑어보더군요. 그 순간 그 일행들 쪽에서 먼저 말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엄마? 그럼 어머니요? 지은 씨 어머니요? 그럼 시어머니 맞으신 거잖아. 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그쪽으로 얼굴을 향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아랑곳 않고 며느리를 향해서 말을 계속 이어가더군요. 야, 아까는 일하시는 분이라며. 그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한 명이 무척 황당한 얼굴로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꽤 거친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쪽을 등지고 서 있어서 표정이 안 보였지만 꽤 당황했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받은 건 제 아들이었어요. 미경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해주시는 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우리 엄마인데 뭐가 어쨌다고요? 아들은 그제서야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혜영아, 이게 무슨 얘기야? 네가 말을 해봐. 아니, 잠깐만. 나 좀 어이가 없는데. 며느리는 완전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이렇다 싶은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차라리 뭐라고 말이라도 하지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더군요. 아들은 계속 이어서 말을 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얘기야? 말 좀 해봐. 전에 그럼 엄마가 했던 말이 혜영아, 대답 좀 해보라니까. 분위기는 점점 굳어가고 며느리 일행들은 상황이 좀 그렇다 싶었는지 주섬주섬 오시며 가방을 챙겨 들고는 서둘러들 나가더군요. 저도 그 안에 더 있고 싶지는 않았고 말없이 서서 서로를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하는 둘을 놔두고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 있어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전 단지 아들이 스스로 보고 알아서 판단하길 바랬을 뿐이고 며느리는 자기가 본래 하던 대로 행동을 한 거고요. 그걸 보고도 아들이 감싸겠다며 똑같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속이 썩 편치는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개의 으름장을 놓아야 하는지 또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아들은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실 수도 있는 결과인데 아마도 제가 나가고 난 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꽤 큰 언쟁이 있었고 바닥까지 내보이는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겪고 나니 아들도 뭔가 깨달은 것인지 얼마간의 냉정기간을 지나 둘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싶지만 그때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협박하며 입막음을 하던 며느리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 식구로 여기며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은 처음에 거의 진심이 담긴 소리긴 했지만 나름 자기 아내에게는 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황을 보고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소리를 한 아들 앞에 며느리가 대꾸한 이야기는 정말이지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보장 다 봤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에게도 전에 없는 막말을 퍼부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가 홧김이한 소리가 아닌 진짜로 진행되는 주제로서 전환이 되었고요. 이혼?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나는 그냥 이혼은 안 해. 내가 왜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고 순식간에 이혼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가벼운 장난이라고.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 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랑 갈라져 자는 오빠는 뭘 잘한 게 있는데. 내가 무슨 오빠가 결혼하자면 하고 이혼하자면은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따질 거면 나도 손해보는 건 싫어. 이 집 반 나눠서 나한테 합의금으로 주지 않으면 이혼 안 해.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며느리는 돈 10만 원도 안 들이고 시집보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 산 기간은 채 6개월도 되지 않고요. 그 기간 잠깐 같이 살았다고 10억이 넘어가는 집을 반으로 뚝 잘라서 자기한테 달라니요. 아들은 그나마 잘해보려던 의지마저 상실하고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알아서 자기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더 말을 얹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가 있는 상태고 그 집에서는 아들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내놓았고요.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이혼으로 치닫게 된 아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롭지만 이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두렵다고 그런 아이를 계속 며느리로서 우리 가족으로 두고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아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후회는 없지만 아들이 여러모로 상처를 가장 크게 받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려요. 이제 누구를 만날 때 좀처럼 마음을 쉽게 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우리 둘 다 잘 추스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썰맘 친구들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